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인문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운명이 있느냐 운명이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왜 이게 안경 또 눈과 관련된 채널인 아이구루에서 다룰 주제냐, 눈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 시력을 지키시는 분들은 운명론자들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눈하고 또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객이 며칠 전에 오셨는데 따님이 약간 사시기가 있는 눈이에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또 그 중에 그나마도 한 딸은 안경을 안 쓴대요. 심하거든요 눈이. 그런데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딸은 어리니까 몰라서 그런다지만 아빠도 안경을 쓰는데 강력하게 해야 안 됩니까 이랬죠. 그랬더니 다 정해진 걸로 가는 거죠. 운명론자였던 거죠. 모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짝눈에 대한 영상에 대한 댓글이 좀 있었는데요. 짝눈이어서 한쪽 눈이 약시로 간다든지 정말 나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진작에 안경을 쓴다든지 또 부모가 안경에 대한 인식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기 때 얘가 두 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한쪽 눈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쪽 눈이 발달이 덜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위험하기 때문에 6살 이전에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좀 나쁘다라고 판정이 나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른 조처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녹색 필름지, 빨간색 필름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정록 안경을 써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양쪽 눈을 다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조치를 취하면 개선이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왜 결정론자가 되셔가지고 그냥 방치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둑 게임이 수천 년 전에 개발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바둑 게임을 했고 알파고가 게임을 막 하지 않습니까? 알파고에 의해서 행해진 게임이든 인간들에 의해서 행해진 게임이든 바둑이라는 게임이 개발된 이래 수경회가 행해졌을 수 있죠. 그 한 수 한 수를 다 운명이 정해가지고 하는 걸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수를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바둑 게임처럼 인생 게임을 펼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수를 두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판단이고 여기에 어떤 트릭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84살이신데 고등학교 때 사주를 보셨다는 거죠. 의사를 해라. 그리고 큰아들하고 재산 다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돈으로 5,000원을 주고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랑 형님이랑 돈 문제로 다투시더라고요. 의절이 됐다가 다시 화해하고 뭐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사주 보셨던 할아버지 말이 맞았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의사를 했다면 대성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의사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랬더니 그 당시에 논 두 마지기 팔면 의대 갈 수 있었지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그 옛날이었지만 배 골면서 살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하시지 그러셨냐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랬으면 네가 안 태어났겠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어떤 판단, 어떤 결정, 어떤 한 수 한 수가 쌓여져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거죠. 그슬로 올라가면 우리 조부모, 그슬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의 수많은 결정들의 산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운명적으로 태어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조상들이 어떤 다른 선택을 했으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 게임에 운명이 개입하지 않는다.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 바빠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노력할 유전자를 타고나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다 결정되어 있는 거다 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력도 유전인가? 참 할 말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운명이고요. 이게 개척. 운명은 없다.
인생은 개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긍정이 있고요, 여기에 부정이 있습니다. 운명론자인데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패를 하고 지금 돈이 지갑에 얼마 없지만 나는 무조건 성공할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시도를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노력도 합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좌절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겠죠. 정주영 같으신 분이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을 하셨죠, 자서전에. 그런데 저는 실패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패를 해도 좌절은 없다라는 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개척자 마인드를 가지고 운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노력도 하겠죠. 그런데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척하는 거니까 실패하면 그걸 또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부류는 모 아니면 도겠죠. 이 부류는 큰 성공은 못 거둬도 큰 실패는 거두지 않겠죠. 안정적으로 가겠죠. 더 현실적인 분들이죠. 이분들이 부정적이면서 개척적이다. 이분들은 시도는 해요. 하지만 노력이 약하겠죠.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근데 노력을 아예 안 하니까 실패를 할 기회조차 없어요. 이분들은 조금 시도해봤다가 안 될 것 같은 발을 빼버리니까 실패다운 실패를 못 한다. 그러니까 실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얻어지는 게 실패라는 열매니까 이분들은 실패라는 열매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여자한테 대시를 해봤다가 아닌 것 같다 하면 빨리 발을 빼는 사람들은 시련의 달콤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추억이 없게 되겠죠. 그때 시련을 했지 내가, 이런 추억. 실패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분들은 사랑을 못할 가능성이 많죠. 운명론자인데 부정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시도조차도 안 하겠죠. 시도를 안 하니까 노력도 당연히 안 하게 될 것이고 실패도 당연히 못 하게 되겠죠. 이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말자. 운명론자인데 부정론자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 되게 태어났어.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시도조차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나는 정해져 있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절박한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이 이기고 즐기는 사람을 절박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잖아요. 절박하다는 게 그냥 나는 정해져 있어. 돈을 떠나서 나는 이 사업을 할래 라는 거, 딴 거 생각 안 해. 그냥 이거 할 거야. 죽어도 이거 할 거야. 이런 거니까 운명적으로 나는 하나를 정해버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이겠죠. 눈과 관련해서도 이런 사람은 되시면 안 됩니다. 내 눈은 사시로 태어났는데 뭐 고칠 수도 없을 거야. 이대로 가야지.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눈은 바닥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이 영상을 봤어요. 아이구루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짝눈도 잘 하면은 점점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하네. 그렇다면 운명론자라면 긍정적으로 내가 이 영상을 보게 운명이 정해져 있었구나. 이 사람 말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뭐든지 내가 개척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긍정적으로 운명 그런 건 없는데 내가 열심히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 내가 사시였는데 고쳐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시도하시고 노력하시면 되겠죠. 개척자 마인드라는 것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게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자 마인드이시면서 약간 부정적인 분들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안경을 새로 맞춰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운명론자면서 부정적이면 에이 필요 없어. 똑같아. 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말자라는 얘기죠.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애들 10살 이하 애들은 모릅니다. 뭘. 부모가 특히나 안경을 쓰셨던 부모라면 눈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더 케어를 해야죠. 근데 그냥 운명론자가 되셔가지고 그냥 부정적 운명론자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부정적 운명론자, 긍정적 운명론자, 부정적 개척론자, 긍정적 개척론자. 적어도 부정적 운명론자는 되시면 안 된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 개척론자입니다. 구독자 수가 팍팍팍 늘지는 않지만 괜찮아요. 현실적인 접근을 하지만 내가 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나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인생 게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한 수 한 수를 두어 갈 것이냐, 오늘 내가 두는 한 수가 어떤 신의 한 수가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눈과 관련해서는 절대 부정적 운명론자가 되지 말으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눈과 관련해서 귀인을 만나시면 저 같은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력 검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래서 안경테는 취급하지 않고 안경 렌즈만 취급하면서 시력 검사를 1시간 정도 공들여서 해드리는 예약제 안경원이겠죠. 하지만 그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아이구루 검안원
상담원을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죠. 귀인을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